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사말은 일단 제가 요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그 관리비 고지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그거를 제가 1년치를 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명결의를 모셔와야겠는데. 저거 시작하는데 한 10분 정도만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10분 들어. 일단 얘기 조금 하고 갈게요. 얘기 좀 하고. 이거야. 먼저 연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14년 12월 28일 날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9일 날 저희가 옥상에서 저희가 관리 총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30일 날 위탁관리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31일 날 이제 저희가 시행사를 통해 가서 모든 관리권을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관리권 행사를 시작한 거는 저 7월 31일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31일 저희가 이제 옥상에서 이제 입주민들 모아놓고 할로윈 파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1년차 하자 보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80% 정도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데 아직 지금 진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월 26일 날 이제 제2회 관리단 총회를 저희가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설물 보강 현황을 그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다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메인 주 출입구에 있는 저희 메인 간판을 LED 간판으로 저희가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야간에 저희 건물에 있는 간판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뭐 찾는데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따 나가시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총회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주차 차단기 지하 1층에 있던 걸 그 1층으로 저희가 이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실제로 이번 주부터 유료 주차장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은 외부 주차에 대한 민원, 그래서 그런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 차단기를 설치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일단 외부 차량이 우리 건물에 들어오지 말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자 그래서 유료 주차를 시행을 했고, 이제 아마 지금 시행 초기라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행하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층 그 부동산 앞에 보면은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설치해가지고 건물 주요 이제 안내를 좀 보기 쉽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래 중앙 통로에 있던 저희 재활용품 쓰레기장 굉장히 더럽고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외부로 주차 출구 쪽 외부로 해서 저희가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깨끗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옥상에 그 이번에 저희가 그 LED 가로등 3개소하고 CCTV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옥상에 여름에 특히 이제 입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좀 어둡고 그리고 또 보안상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이번에 좀 보수 보강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청소차를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청소차를 2대를 구입해서 그동안 지하주차, 특히 지하주차장하고 중앙 통로 쪽 좀 청소에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비 구입을 해서 좀 그 사항은 좀 많이 해소가 지금 된 편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 저희 이제 부대 시설이 이제 헬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북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탁구장으로 이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시설들을 기구라든지 각종 시설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쭉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앞에 보셨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샀느냐라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로 집행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뭐 우리 헬스장이라든지 북카페 이런 공용 그 주민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입주민들한테 비용을 저희가 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다 처리를 했고 나머지 뭐 청소차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시행사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통해서 저희가 다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관리비를 통해서 그 부담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니까 너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31일 기준에서 그 관리비 수입이 8억 6천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한 3,370만 원 정도의 잡수입이 있는데 그 세 방으로 보면 관리비 연체료가 1,1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 주차비,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래 저희가 기본이 1가구 1주차가 원칙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주차 여유 대수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주차 여유 대수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추가 주차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다른 집과의 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2만 원의 그 비용을 저희가 지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800만 원 정도의 지금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헬스장 그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한 달에 2만 원씩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6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저희가 뭐 파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저희 건물에 들어와 있는 외부 업체들에 대한 뭐 전기 이런 비용들이 지금 한 600만 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거둬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8억 9,500만 원 정도가 작년까지의 저희 총 수익이 되겠습니다. 거의 부업이 수익이네. 그리고 그 작년까지 한 해 저희가 지출한 지출 금액을 보면은 인건비가 1억 7,4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주로 이제 관리실 직원들 급여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사부비가 3천만 원, 그리고 청소비가 8,200만 원, 그 다음에 경비 용역비가 1억 5천만 원.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경비 용역비가 사실 제 생각에는 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적은 편은 아닌데 건물 구조상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경비 용역 인원이 6분이서 지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이거는 뭐 저희가 건물 구조가 이렇게 된 이상 사실 이건 어떻게 방법이 좀 없는 현상입니다. 다른 옵셀에 비해서는 아마 조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보험료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소독비가 195만 원, 그리고 승강기 유지비가 825만 원, 주차타워 유지비가 1100만 원, 그 다음 수선 유지비가 720만 원. 저기서 얘기하는 수선 유지비라는 거는 뭐 물탱크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실 그 안전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부대적으로 그 공용시설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고지서를 보시면은 세부 항목들이 계속 고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 비용이 7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대 전기 수도료로 3억 7,4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비가 126만 8천 원. 생활 폐기물은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하고 재활용품이 아니고 저희 이제 일반 그 음식물 쓰레기가 주로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 보험료로 9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저희가 충당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660만 원. 그다음에 잡지출이 470만 원. 저 잡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공용시설 피트니스센터하고 북카페,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탁구장, 여기에 대한 비품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된 비용이 470만 원. 그래서 총 8억 6,600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입주 초기에 그 선수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선수금을 받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은 관리비는 저희가 후불로 받는 거기 때문에 먼저 돈이 집행이 되고 집행된 만큼 관리비로 수익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선수금을 받습니다. 근데 2015년 12월 30일 기준에서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7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거기서 좀 많이 줄어서 2,100만 원 정도가 아직 관리비가 지금 덜 거쳐진 상태고, 선수금 같은 경우는 610만 원 정도의 선수금 미수금이 있고 지금은 한 570만 원 정도. 선수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세대가 다 지금 납부를 한 상태고, 저 대부분의 금액은 저희가 지금 상가가 생각보다 아직 그 미입주된 상가가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그 선수금이 아직 안 들어온 게 대부분입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실제로 지금 단수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비를 더 거두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에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사용이 많다 보니까 그때 저 관리비 미수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전기세를 납부를 못할 상황까지도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관리비 미수 같은 경우는 혹시 여기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세 사시는 분도 있는데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올 여름도 만약 저런 상태로 이제 되면 더 어려운 점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우리 건물의 관리비가 정말 비싸냐? 어떤 분들은 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입주 초기 때보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라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면적은 저희가 이건 전용 면적입니다. 이거는 그 보통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건 계약 면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통상 전용 면적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옵셀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27제곱미터입니다. 예. 했을 때 관리비가 55,000원 정도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형 같은 경우는 6만원. 그 다음에 41형 같은 경우는 84,000원. 그리고 제일 큰 45형 같은 경우는 88,000원의 관리비가 공용관리비입니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별 전기세, 수도세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 다음 도시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많은 A형, 27형 같은 경우는 63,000원. 그리고 23형 같은 경우는 56,000원. 그 다음에 49형, 흔히 우리 땅콩세대라고 말하죠. 땅콩세대 같은 경우는 112,000원. 그 다음에 그릴생활시설의 한 124형 기준 했을 때는 239,000원. 어떤 분이 그 땅콩세대는 왜 관리비를 일반 세대에 더블로 내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배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옵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기준에서 해배당 2,000원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2,300원, 그린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1,900원이 지금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약 면적으로 나누면은 그냥 이 금액의 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입주 초기에 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올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한 3,500원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근데 이 금액이 그럼 과연 적정하냐? 라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은 이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사실 이제 신세계 구축 1차. 여기는 이제 입주한 지 10개월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그 이후부터 관리비는 더 부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각종 뭐 검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지출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0개월 된 기준 했을 때 3,200원 정도의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5배. 그러면 단순하게 오피스텔만 따졌을 때 3,200원, 2,000원 보시면은 저희 건물이 결코 비싼 관리비가 아니라는 거, 요거는 좀 알아주시고 혹시나 세입자분한테 어필하실 때에도 충분한 그 얘기 전달이 될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그 계약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관리사무소 위탁업체가 그 에코텍으로서 월 계약 금액이 1,384만 원. 그래서 계약 기간은 15년 7월 1일부터 17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업체, 경비업체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일괄 에코텍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월 금액은 청소가 720만 원, 경비용료가 1,100만 원. 지금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5분, 그리고 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6분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비는 좋은 환경, 그래서 월 32만 5천 원. 6월 26일부터 해서 2016년 6월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 유지는 동양매닉스라는 이 제조사에서 지금 유지 구조를 하고 있고, 월 237만 6천 원을 지금 관리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약이 된 거는 316만 8천 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주차기가 지금 총 4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한 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주차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지금 요 세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37만 6천 원만 지금 관리비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2016년 5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승강기 같은 경우는 티센커 엘리베이터에 월 150만 원의 지금 유지보수료를 주고 있고, 계약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5년간 장기 계약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SNS 구조 안전기수원, 그래서 반기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단기당 6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종합보험을 삼성화재에 1,100만 원, 1년에 1,1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해서 지금 계약이 된 상태.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는 연간에서 78만 원. 그래서 연 2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탱크는 2015년 6월부터 해서 2016년 6월. 그 다음에 재활용품 매각은 황금자원이라는 업체에다가 연간에서 2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출이 아니고 저희가 잡수입으로 받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계약을 했고,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안건 결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결의는 저희가 서면 결의서하고 안내문에 드렸듯이 관리규약 제정의 건이 한 건이고, 외부 도색 선정의 건이 하나입니다. 관리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총회 때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과반수를 저희가 얻지를 못해서 그때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 다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제적인원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통과가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도색 선정의 건은, 이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더라고요. 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으라고 해서 저희가 별다른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외부 도색 선정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도시형 쪽, 오피스텔 쪽, 그러니까 메인 도로에서 보이는 면은 아닙니다. 그 면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 주차장 들어오는 쪽에 있는 보이는 그쪽 면하고, 그 다음에 저 동대구 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아주 넓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해서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 색깔이 너무 좀 이상하다. 좀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좀 병원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시행사하고 얘기를 해서, 야, 그쪽 벽면은 좀 다른 디자인으로 좀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은 도색을 해주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